안녕하십니까. 애장통합뉴스 대표 최경호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1월 5일 날 아침 방송에서 제가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저께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5시간 반 만에 집행하지 못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실패했죠, 사실은요. 경찰의 방어벽도 뚫고 또 이제 군부대의 방어벽도 뚫었는데 경호처에 박종전 경호처장이 중심이다. 경호처에서 강력히 반발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공조본에서는 경호처장도 긴급 체포하려 했는데 체포하려 했는데 공조본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합니다. 영장 집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해요. 그래서 이제 집행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 경찰이 집행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 같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경호처는 경호처 법을 들어서 경호관 내에 구역 내에 침입하면은 경호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누구든지 간에 여기에 침입하게 되면은 무단 침입하게 되면은 용서하지 않겠다. 잘못하면은 큰 어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공조본하고요. 그래서 5시간 반의 대치 끝에 철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상당히 격렬히 펴고 있습니다. 여당은 영장 집행이 합당하지 못하다. 현직 대통령인데 도망가지도 않을 것인데 그걸 긴급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도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을 집행을 받아내야 되는데 영장 청구를 받아내야 되는데 서부지방법원 또 거기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그 판사다. 이렇게 공수처장도 옛날에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민 무슨 연구회인가 무슨 헌법연구회인가 이런 데 아마 가담했다 그래요. 그래서 형 유사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법원의 그 원장하고 거기에 판사를 했던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체포 영장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칙적으로 치면 서울지방법원에서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역 밖에서 특이하게 이제 받아냈습니다. 그것도 문제를 삼았고요. 또 그 영장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예외 조항을 갖다가 이제 삭제했습니다. 예외 조항을 그 대통령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는 그 영장 집행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예외 조항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 임의대로 적용을 시켰다. 그리고 이제 그 여당 측에서는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판사, 그러니까 판사 사냥을 했다.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신청하면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면 영장이 잘 나올 것이냐. 이게 바로 서부지방법원이다. 왜? 거기에 지원장이 또는 판사가 영장 발부하는 판사가 다 우리법연구회의 사람들이다. 이번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쪽에 이번에 헌법재판관도 들어갔었죠. 무슨 재판관이죠? 여자 같은데요. 그래서 이 공정성이 없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장 그 집행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거 불법이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헌재에서 갖다가 이제 탄핵소추를 이제 교육회에서 결의해가지고 결의해서 탄핵소추 이제 그 원문을 국회 이제 헌재에다 보냈는데 내란 수결했어요. 내란을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시켜야 된다 했는데 이 내란이 빠졌다 그러잖아요. 내란을 뺐다 하잖아요. 근데 아마 그 민주당 측에서는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시켜서 헌법적으로 비상계엄이 맞냐 안 맞나 이거 받아낼 자신 있다 탄핵을 이렇게 해서 그 내란을 뺀 것 같습니다. 내란을 넣게 되면은 상당한 증인을 불러들여야 되고요. 그 시일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작전상 내란을 뺐다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처음부터 내란 수결 후에 내란 해서
그렇게 내란 수계를 몰았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잡아들랐는데 이제 와서 내란을 빼면 그렇다면 그거는 그 탄핵의 무효다. 탄핵을 시키려면 새로 국회에서 결의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당히 이제 공수처 하고 이번에 영장 집행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 말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헌재 재판이 원래 600일 했는데 한덕수 총리 대행이 대통령 대행이 세 사람을 이제 임명해달라 이런 걸 이제 반대했잖아요. 국회에서 올라온 걸. 그래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이죠. 임명을 했어요. 두 사람을. 이거 올건이고 이거 무법이다. 이래가 지금 이제 많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상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지금 맡아가 있는데 양쪽 여당에서나 야당에서 다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헌법적으로 임명해라. 임명하면 안 된다.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관사에서 영장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협조하라 해라. 경고 쳐보고 협조하라 해라. 영장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얘기를 해달라. 그런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행이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한 참사로 인해가지고 공항 참사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한다고 해서 말 안 하고 있어요. 상당히 아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 문제를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대통령 대행으로 살아 돌아온다면은 왜냐면 그때 192명인가 통해가지고 탄핵했잖아요. 근데 원래 대통령이면 3분의 2, 200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그게 무효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의 대행은 올건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어떤 태도를 취할는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최상목 대행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중하게 아마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상목 장관을 발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최상목 대통령 경제부총리를 굉장히 아꼈다 그래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자기까지 이 대행의 대행 이런 세계에서 이런 유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이제 국군이 상승되어서 이런 시기에 이런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다시금 영장을 집행을 시도할란지 아니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란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이 불법을 행했다. 그리고 영장 청구도 불법이다. 이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가 알기로는 14일 날 헌재에서 아마 이 문제를 내란죄에 뺀 거에 대해서도 아마 다루는다 그래요. 원칙적으로 보수층의 사람들 또는 여당에서는 이번에 탄핵 소추 이거 각하시켜야 된다.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고 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앞으로 더 지켜볼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여러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장통합뉴스 최경구 목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